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안정영입니다. 오늘이 벌써 6월 1일이네요. 새로운 달에 새로운 날이 시작입니다. 사실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길게 갈 줄은 몰랐고,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채용도 많이 연기되고, 또 여러분들 아마 요즘에 면접 시즌이 될 것 같은데, 면접도 듣도 보도 못한 언택트 면접이란 것도 좀 보게 돼서, 아무튼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운이 없다고 해야 될 건가? 아니면 다양한 경험을 해서 운이 많다고 해야 될 건가? 아무튼 좀 여러분들 이래저래 고생 많으십니다. 뭐 작년, 재작년에는 뭐 AI 면접이다라고 해서 그것도 준비해야 됐는데 올해는 또 이 언택트 면접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하게 돼서 좀 짜증나고 힘들고 좀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다시 한번 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의 메시지를 좀 전달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구체적인 뭐 방법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뛰면서 느꼈던 점들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점들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잘 녹여서 면접의 카테고리, 자기소개서의 카테고리 그리고 뭐 또 기타 다양한 카테고리로 한번 좀 엮어보려고 하고요. 오늘은 아무래도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면접에 관련된 카테고리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그 언택트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실제로 한 기업에서 언택트 면접을 설계하는데 한번 참여를 해보았고 실제 언택트 면접에 면접관으로 참여해본 경험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언택트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같이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평가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진짜 여러분들한테 언택트 면접으로 좀 느껴지는 점들 있죠.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말씀드릴 테니까 기존에 잘 준비하셨던 분들은 그냥 한번 확인해 본다는 차원에서 좀 점검해 보시고요. 그렇지 않고 언택트 면접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제 보실 분들은 좀 그런 면에 있어서 가이드로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먼저 결론적으로 일반 면접을 좀 나는 잘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택트 면접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물론 안 하시고 계시겠지만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도 렌즈를 보고 얘기하고 있고 가끔은 제 모습이 어떤가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시선 처리가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면접을 기존에 잘 보고 계신 분은 이 카메라 렌즈만 보면서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게 조금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이 계속 카메라 렌즈를 보고 있으면 예전에 그 매지가이라고 있잖아요. 뭔가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띠용하고 나타나는 그런 거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눈이 아프기도 하고 내가 무슨 말을 지금 혼자서 나불나불거리고 있는 거지?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.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 잠깐 뭐 밑을 본다라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정상적으로 내가 잘하고 있구나. 그 다음 다시 이렇게 시선 처리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렌즈만을 보세요 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훈련이 잘 안 되신 분들은 렌즈를 보시는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이런 강조사항이 조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내가 자연스럽게 말이 쑥 풀린다라고 하는 분은 렌즈도 보시면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모습도 보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 면접관도 그 화면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필기를 하고 이런 거라서 너는 왜 렌즈를 안 쳐다보고 있는 거야?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좀 튀지는 않으니까 그 점은 조금 자유로워지시되 그래도 렌즈를 조금 보는 연습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 평가자와 눈이 마주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니까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대 1,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면접 보는 경우와 면접관은 다수인데 여러분들이 다수인 경우에 두 가지를 다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.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실수가 뭐냐면 나 혼자 보는 거면 일단은 나에 대한 그 집중도가 좀 크잖아요.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상반신 정도까지만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나와요. 마치 CCTV에 잡히는 것처럼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입을 이렇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막
막 침을 넘기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데 그게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. 나빠 보이진 않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다대 다일 경우에 다른 분들이 대답을 할 때 이제 평가자 입장에서는 그분을 가장 큰 화면으로 놓고 있잖아요. 그럴 때 인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일 텐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'대면 면접을 본다.'라고 생각하셔서 자연스럽게 화면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모습 보고 계시는 그렇게 좀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약간 좀 몸을 부산하게 움직인다라든가 요런 부분들은 좀 안 하시잖아요. 일반 대면 면접에서도 좀 안 하실 테니까 똑같이 그런 상황이고 내가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질문을 기다리고 있고 지금 면접을 준비하고 있다. 또 뭐 이렇게 과하게 여러분들이 괜히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실 필요는 없어요. 여러분들이 면접관이 아니니까.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렌즈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확인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자세를 가다듬고 이렇게 하시면 면접관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거슬리는 거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아무래도 음성인 것 같아요.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. 음성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일반 대면 면접을 준비하셨을 때보다는 조금은 크게 말씀하시는 게 좋고요. 톤도 조금은 올려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내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바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대면으로 전달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크게 또 밝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인터넷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때문에 내가 의도한 대로 전달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. 늘 그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평가자가 처음에 딱 물어봤을 때에 그 면접자가 대답을 바로바로 내 의도대로 해주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무슨 의도인지 약간 좀 헷갈려 하는 것 같다라거나 뭐 약간 인상을 찡그린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야기 자체가 소리가 좀 작아서 전달이 안 되면 평가를 하기 싫더라고요. 조금 더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물어보기가 싫어요. 쟤한테는 물어봤자 또 애가 대답을 좀 잘 못할 것 같고 그냥 쉬운 것만 얘기하자. 왜 지원했어요? 뭐 성격상 장점이 뭐예요? 라는 그러니까 면접관 입장에서도 그냥 요식행위로서 물어는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평가는 조금 진행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목소리를 좀 크게 하고 그다음에 의사소통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면접관이 어떤 질문이라도 좀 던져줄 수 있는 그러한 좀 인프라 상태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. 그거는 여러분들 자체의 노력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매개체, 통신도 그렇고요. 그다음 마이크도 그렇고요.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좀 그런 의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좀 이게 전달되어지는 목소리가 작으면 평가를 하기가 좀 힘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건 참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사실 저희가 이거를 좀 시뮬레이션을 하고 했던 회의가 뭐냐면 아니 어찌 됐건 좋은 장비를 쓰고 좋은 환경에서 하면 이거는 잘 볼 수밖에 없겠다. 그렇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대면 면접장으로 온다면 사실 그런 건 없잖아요. 모두 다 똑같은 환경에서 보니까. 그런데 조금 더 좋은 마이크 그다음에 조금 더 빵빵한 뭐 통신망 그다음에 조금 더 큰 모니터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그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한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나중에 언택트 면접이 장점도 참 많은데 이러한 내가 어떠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가 소위 돈을 좀 많이 내고 비싼 걸 사면 더 좋은 점수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참 풀어내야 할 숙제인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하시는 게 어쩔 수 없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.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 노력으로서 목소리를 크게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언택트 면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카메라 각도라고 하는 것과 사람이 쳐다보는 것과의 어떤 그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각도에서 나를 보는 것이 가장 내 스스로가 보여지기에 좋은 모습인지는 또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얼짱 각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평가자한테 이 화면으로만 보여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
화면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물론 뭐 나는 측면에 자신 있다라고 해서 측면만 보여준다라거나 아니면 지금도 제가 이게 약간 좀 위에서 내리 찍고 있는데 요런 것들은 좀 한번 보수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1대1로 나랑 어떤 이 카메라 렌즈랑 맞추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. 그러니까 조금 각도를 좀 이래저래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서 가장 좋은 각도를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찌됐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게 여러분들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긴 해요. 밑에서 하다 보면 우리가 연예인이 아는 이상이 정말 하관도 보이고 막 이러니까 조금 여러분이 예뻐 보이고 조금 여러분들이 잘 나와 보이는 그러한 각도로 하시는 게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. 어찌됐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화면으로 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게 크게 잡혀요.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좀 예뻐 보일 수 있고 좀 잘 나올 수 있는 화면 각도를 설정해 주시는 거는 뭐 센스 아닌 센스가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그걸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사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실제 어떤 한 씬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 각도를 되게 많이 왔다 갔다 많이 해요. 저는 왜 저렇게 오바를 하나 했는데 저도 뭐 유튜브를 전문 유튜버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좀 잘 나올 수 있을까? 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카메라 각도 저는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건 당연히 조명이라고 하는 겁니다. 저도 사실 조명을 구매를 했어요. 조명을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 조명을 전 사실 그렇게 활용을 하지는 않습니다. 근데 조명이 있으면 조금 더 뽀샤시해 보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이 조명도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그 부분도 문제이긴 한데 아니면은 뭐 형광등이라도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형광등이라도 좀 잘 그런 조명 각도도 조정하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활기차 보였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좀 더 약간 어두컴컴하거나 그러면 안 좋은 인상을 보여줄 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인상이란 게 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 보이는 것과 아파 보이는 것과 화나 보이는 것 이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세 가지 범주에만 속하지 않게 오늘 되게 좀 활기차 보이는 모습으로서 열심히 준비해서 면접 보러 왔구나 라고 하는 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조명 이런 부분도 조금 중요할 것 같고 돈이 많이 든다면 집에 있는 뭐 스탠드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배경이죠. 사실 이제 여기는 제가 근무하는 사무 공간은 아니고요. 제가 어느 한 기업에 그 취업 교육이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연수원에 숙소에 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빈 공간을 찾았고 그나마 이 공간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기에 그나마 좀 리즈너블한 그런 영상일 텐데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서 뒤에 이 장이 보이네, 저 뒤에 가방이 보이고 여기 이불이 보이네. 이 이불도 제가 정돈을 그나마 좀 해놓은 거예요. 이런 것처럼 내 모습에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내 모습을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배경 때문에 집중하기가 힘들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또 보여지기 힘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뒤에 배경은 가급적이면 좀 깨끗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대신에 배경은 조연입니다. 주연은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잘 포커싱 될 수 있도록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에만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.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봤거든요. 그래갖고 깨끗한 배경에서 하는 거랑 뒤에 책이 있는 데서 하는 거랑 뭐 다양한 걸 해봤는데 사실 책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. 왜냐하면 무슨 책을 보나 어떤 책들이 있나 이 책의 옆에 제목들이 써져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뒤에 어떤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책을 의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내가 좀 책을 많이 읽는다 아니면 이런 분위기에서 난 공부한다 이런 건데 저는 그냥 깨끗한 화면이 가장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통신망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통신망은 진짜 어쩔 수 없더라고요. 제가 줌으로도 강의하고 온라인 강의도 하고 온라인 강의도 많이 찍었는데 이게 뚝뚝 끊겨버릴 때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줌이나 뭐 웹엑스나 여러분들의 영상을 녹화를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는데 그 녹화가 안 될 경우도 있고 뭐 변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참 다양한 변수들이 많이 존재하더라고요.
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통신망이 끊기면 그 부분은 야 이건 진짜 아찔하고요. 저희가 이제 논의를 했어요. "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냐. 다시 한번 면접의 기회를 줄 것이냐."라고는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또 종국적으로는 '그래도 왜 그런 걸 점검하지 않았냐.'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불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회사 입장에서 뭐 서버가 어떻게 된다라거나 아니면 통신망이 있어 문제가 된다라거나 한다면 회사 측의 사유일 것 같은데 예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고요.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고 거의 이 기업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의 탓으로 돌릴 확률이 좀 높아요. 그래서 결국에는 '왜 이렇게 준비를 하지 못했는가.'에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랜선을 통해서 좀 해 보시고요. 그게 아니라면 좀 빵빵한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들 집에 만약에 또 와이파이가 빵빵하지 않다. 특히나 기숙사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기숙사의 와이파이가 생각보다 빵빵하진 않고요. 생각보다 이런 대면 면접으로서 왔다 갔다 핑퐁하기에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좀 뚝뚝 끊기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막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수단도 있잖아요. 그런 것도 해보시는데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서 가급적이면 빵빵한 통신망이 되는 곳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. 아무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때요? 인프라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 돈 쓰라는 얘기잖아요. 그래서 얘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은 하는데 어찌됐건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준비를 하지 못했는가로 많이 귀결돼요. 또 어쩔 수 없이 한정된 시간 내에 여러분들을 평가해야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프라 때문에 언택트 면접을 조금 보는데 힘드셨다, 좀 소위 망쳤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손해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점은 여러분들이 항상 면접은 면접 나름대로 준비해 주시는데 인프라적인 면은 또 인프라적인 면대로 꼭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시고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언택트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기본 질문들 있잖아요. 거기에서부터 좀 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. 근데 보통 이제 언택트 면접은 면접관의 입장에서도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좀 낯설다 보니까 거의 이제 설계를 할 때 보통 그래요. 보통 이제 자기소개부터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해서 어떻게 뭐 밥은 먹었냐, 잠은 잘 잤냐, 그 다음에 거기 어디냐로 해서 여러분들의 좀 긴장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부터 들어갈 테니까 그런 질문이 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단답식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오늘 어떻게 좀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가졌다. 오늘 좀 잘 볼 것 같다. 그리고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저의 뭐 진정성이나 열정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등 좀 입을 좀 푸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 관련해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은 바로 뭐 지원 동기 같은 거 물어보실 거예요. 그래서 기본적인 질문들 여러분들이 꼭 준비하셔야 될 거는 자기소개라고 하는 부분과 지원 동기라고 하는 부분. 지원 동기는 뭐 왜 회사인지, 왜 직무인지, 그 다음에는 이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내용, 직무 역량이라고 하죠. 지식과 기술. 경험 같은 거 준비하시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성격으로 갈 거예요. 그래서 성격상 장점. 이 성격상 장점은 그 직무에 필요한 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면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잘한다는 것만 준비하셨을 테니까 가끔은 이제 여러분들을 압박할 수 있는 질문, 대표적인 형태인 단점에 대해서 좀 꼬치꼬치 캐물을 수 있고요. 단점의 개수를 좀 많이 물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을 조금 더 당황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단점이라고 하는 부분도 꼭 준비해 가시고, 그 다음에는 이제 경험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많이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작성하셨던 경험들, 여기에 A라고 하는 경험이 적혀 있는데 이 경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물어볼 거예요.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작성되어 있는 경험을 조금 더 한 면접용으로 답변해 주시는 거, 한 40초에서 50초 분량으로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. 그런 경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럼 너는 왜 이거를 이렇게 행동을 했냐, 혹시 다른 방법은 없었냐, 그 다음에 네가 그런 걸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, 네가 뭐 사람들의 의견을 듣자고 했을 때 미팅 시간을 가졌고 이렇게 얘기해서 저 친구가 저런 문제가 있었으니까
우리가 이해해 주자라고 했는데 자기소개서 상태에서는 뭐 친구들도 다 동의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진짜 동의했냐? 모든 친구들이 뭐 한 사람도 반발한 적은 없었냐? 등등 여러분들의 경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세분화 해부해서 좀 물어보는 그런 게 있을 거고요. 결국에는 또 그 경험 말고 어떤 경험을 또 해봤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서 하셨던 경험들을 뭐 성공 경험, 도전 경험, 실패 경험, 그다음 뭐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 등등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들 한번 다시 정리해 가시고 내가 그 경험을 그때 왜 했는지, 그다음에 어떻게 했는지,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등 좀 해부해서 좀 보는 습관도 기울여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다른 경험으로 대체했을 때 어떤 걸 좀 얘기할 수 있을까에 소재거리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그 다음에 이제 입사 후 포부로 가겠죠. 이제 이런 경험들 질문도 쭉 하면 이제 입사 후 포부로 갈 것이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또 하나 한다면 마지막 할 말 같은 것까지 준비해낼 수 있을 겁니다. 예전에 제가 각각을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는 해드린 게 있고 또 관련된 면접 그 세부적인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구조 담긴 영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 기본 구조 세팅으로서 언택트 면접 질문은 가져가시고요. 저는 이런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내가 면접장에서 굉장히 쉬운 질문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시그널은 좀 아닌 것 같고요. 평가자가 대면 면접을 보는데 와 대면 면접을 보니까 정말 편하고 이렇게 좀 우리도 좋고 당신 면접을 보는 당신도 좋고 왜? 뭐 따로 뭐 올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가장 편한 공간에서 그 다음에 카메라 렌즈만 보면서 내가 질문하는 거 바로 따박따박 대답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거잖아 라는 생각을 평가자가 갖는다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질문의 형태는 뭐 아주 단순한 거에서부터 굉장히 복잡한 거, 진짜 여러분들과 이렇게 화상 인터뷰를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면접을 좀 잘 본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인 것 같고요. 물론 대다수의 기업들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평가자가 무엇인가 질문을 했다가 나한테 들어오는 질문들이 너무나 좀 단순한 거라든지 어떻게 이런 것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? 라는 생각이 드시면 조금 그 면접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100%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 조금 대화가 안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아주 디테일한 질문이라도 잘 받으시고 그런 것들을 잘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면접의 형태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. 그게 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온라인 면접을 언택트 면접이란 걸 준비하면서 돈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그다음에 누구한텐 유리하고 누구한텐 불리하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산점을 더 주거나 그러긴 힘들 것 같아요. 평가라고 하는 것은 냉혹하니까.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불리한 조건들을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강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인프라 세팅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잘 전달하셔서 평가자랑 좋은 시그널을 평가자에게 좋은 시그널을 던지셔서 좋게 잘 합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과 함께 이 면접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는데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질문인 언택트 면접을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인프라 형식적인 부분과 어떤 질문을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.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댓글로 주시면 제가 그 댓글에 직접 대답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또 여러분들과 같이 또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면접 시간은 그럼 이렇게 마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이 반입니다. 시작이 반이니까 오늘 1일이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차분히 잘 준비하셔서 하나씩 좀 뽀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뭐 해야 되냐? 언택트 면접 과연 어떻게 세팅하면 좋을지 뭐 또 찾아보면 다양한 영상들이 있을 수 있겠죠. 대신에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참 중요하니까 시뮬레이션 꼭 해보시고요. 일단 기본 질문들 아마 여러분들 다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까 말씀드린 기본 질문들에 대해서 문항을 작성해 놓으시고 어떤 식으로 답변하면 좋을지 조금씩 완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